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제농장 손바닥 정원의 오슬입니다. 요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차리친다라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단풍나무들이 서서히 아름답게 물들고 시작하고 있고, 또 들판에는 오곡이 익어가고 있는 풍성한 계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해서 한절기 건강에 또 유의해야 될 그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나무들은 본격적으로 월동을 하기 위해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입니다. 애기사과라든가 또 피라칸사, 낙상호, 아그베 같은 나무들의 경우는 선명하게 붉은색으로 익어가고 있고, 점작살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구슬처럼 또 혹은 보석처럼 우리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 또 애기감나무라든가 모가, 윷놀이나무, 까마귀밥 여름나무, 참빗살나무 같은 열매들이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또 가을 하면은 단풍의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삭귤, 단풍나무, 담쟁이 동풀, 해살나무, 소사나무, 거명한 온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고운 단풍이 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0월 달에 분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제 물주기입니다. 물주기가 잘만 돼도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물주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바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을에는 대개 하루에 평균 한 번 정도 주는데, 오전 한 10시 전후 이렇게 줍니다. 물론 이제 한 번을 주되 아주 건조하다든가 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간다든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할 때는 한 번 정도 더 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가을 분갈이인데, 가을 분갈이도 역시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개 가을 분갈이는 장미과 나무, 예를 든다면은 애기사과, 아그베나무, 또 배나무, 병자나무, 윷놀이나무 등등 이런 장미과 계열의 나무는 가을 분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가을이라고 해서 9월 달도 있고 11월 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쪽보다는 11월 달에 이렇게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장미과 계열의 나무는 뿌리에서 암이 생겨요. 분도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분갈이를 위해서는 뿌리가 잘리잖아요. 뿌리가 잘린 이후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은 암이 발생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려고 할 때, 즉 11월 중순 말 이 정도에서 분갈이를 해서 점차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런 근도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9월달이나 10월달에는 가급적 나무를 자른다든가 이 뿌리를 자른다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달, 10월달서부터는 왕성하게 커나가면서 이 만들어진 그 양분들이 점차 밑으로 내려와 뿌리 쪽으로 향합니다. 뿌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겨울에 그것이 동화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데, 중간에 9월이나 10월달에 잎이라든가 가지를 자르면은 그만큼 광합성 작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영양분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추위에 아주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든다면은 동백나무라든가 피라칸사, 석류, 치자, 감나무, 백일홍, 좀해잎나무 이런 나무들은 조금 될 수 있으면 분갈이를 구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위에 약한 나무들은 손 안 대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병충해입니다. 모든 나무가 이 장마철이나 여름철만큼 이게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철에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벌레도 있고 균도 있는데 응애라든가 진딧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살충제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스프라사이드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살균제는 다이세넴 45라고 하는 약을 씁니다. 그런 것들을 물하고 대개 한 1000대 1 정도 혼합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주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줄 때는 잎이라든가 가지 이런 데 충분히 살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농약 사용할 때 너무 진하게 과하게 사용했을 때는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농약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에서는 아파트 베란다든가 이런 데서는 조금 그런 걸 좀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서 살포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안에다 들여놓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거름주기예요. 제가 가을 거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을 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 거름은 나무의 키가 크게끔 하는데 도움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가을 거름은 나무의 굵기가 굵어져요. 그런 데에 사용되는 거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소, 인산, 카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봄에는 질소 성분이 많은 거, 가을에는 인산, 카리가 많은 거름을 주는 것이 좋겠다. 거름은 액체 비료도 있고 고체 비료도 있다는 거죠. 너무 거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거름을 많이 줘서 잘 자라게 하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는 물, 충분한 햇빛, 충분한 바람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뭐 어떤 사람들 보면 거름을 무엇을 썼냐고 자꾸 물어봐요. 거름 특별히 쓰는 거 아니에요. 거름 많이 충분하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거름에 연연할 필요 없이 나무 건강하게 하려면 나무가 잘 자랄 것만은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해요. 가을 거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나무별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숭백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숭백류는 늘 푸르름이 있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노간주나무, 향나무, 오엽성 이런 것들이, 주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소나무의 경우는
지난 그 6월 말경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단엽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순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놈하고 가장 약한 놈 이런 애들은 도태시키고 딱 2개, 기본이 2개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3개 아니면 하나를 남길 수도 있지만 기본이 2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순 정리하는 거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제가 올린 바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잎이 누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진다든가 역꽃병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을 경우에는 그걸 다 태워서 가급적이면 태워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 노간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새순이 나와가지고 막 엉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만 살짝 잘라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겨울철에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진배 향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나무도 너무 지금 많이 솎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낙엽이 지고 누렁잎이 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순을 솎아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잡목류입니다. 잡목류는 대개 7월서부터 8월 달에 이때 이제 생식 성장기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이 꽃눈이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가을에 잡목류를 술을 자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꽃눈을 자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소사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잔가지를 감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보고, 단풍도 상당히 이때가 좋을 때죠. 단풍도 잘 아기가 돼야 되는데, 여름에 그 물이 말랐거나 햇빛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단풍이 썩 아름답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잎따기, 잎자기를 통해서 새롭게 잎을 받았을 때는 아주 곱게 아름답게 물들으니까 그런 것도 감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목류는 낙엽이 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름이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잡목류는 낙엽이 진 다음에는 거름 같은 것도 싹 걷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목류 중에서도 그 열매를 감상하는 나무, 이런 나무들이 꽤 있죠. 그런 나무들이 참 봄에서부터 꽃이 피어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맺어서 붉게 아니면 노랗게 어떤 등등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은 참 자연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해 주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열매가 많이 달려 있으면은 나무가 아주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많은 양분이 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은 심한 경우는 나무가 죽게 됩니다. 아니면 일부 가지가 힘이 떨어져서 죽어서 내년 봄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열매도 감상을 하고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열매가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그런 경우에는 그 열매를 이렇게 잘 따가서 망사나 담아가지고 모래랑 같이 섞어서 땅속 깊은데 한 30cm 정도 깊이에다가, 아니면 냉장고도 상관없어, 그런 데다 보관했다가 봄에 또 뿌리는 그래서 새로운 것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나무, 봄에도 상당히 분재에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철에 꽃을 감상해야 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들은 이제 철쭉 같은 경우는 6월달 경우에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꽃눈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꽃눈이 형성됐다가 그것이 이제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꽃눈이 이렇게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겨울에 조금씩 계속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되게 봄 되면은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너무 가을철에 막 심하게 자른다든가 하면은 그 꽃눈이 염눈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잎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꽃이 안 와요. 그래서 철쭉 같은 것도 너무 심하게 자른다든가, 또 관리도 겨울에 아주 추위를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철쭉 같은 거 꽃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냐? 추위를 겪어야 돼요. 또 매화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꽃눈이 형성되면 잎이 이렇게 말리고 막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년도에 꽃이 잘 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명자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이 꽃눈이 만들어질 때는 잎이 좀 아주 볼품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무슨 병인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물을 말리면 안 된다는 거. 이때 물을 말리게 되면 상당히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이 되지 않으면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거름을 주는데, 거름도 가을 거름에는 일부 수종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도 봄 거름의 약 1.5배 정도 줘도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가을 거름이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고, 가을철에도 역시 병충해 관리. 그래서 10월 달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 병충해에서 잎을 막 갉아먹는 애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잎이 다 막 갉아먹어가지고 가을에 되면은 잎이 별로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되는데, 그런 것들 살충제 같은 걸로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 또 가을에 되면은 나무를 함부로 자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분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월은 그야말로 수확의 계절이죠. 지금 봄서부터 여러분들이 꾸준히 나무를 관리하고 키우고 왔던 것들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가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10월 달까지 잘 관리를 했을 때 이 나무가 건강하고 겨울철에도 튼튼하게 견디고,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나무는 더 활발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서는 온도라든가 이런 게 과잉 보호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분재 생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